대전에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는 등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갑자기 다시 터진 안전사고에 여야는 발빠른 대응에 나섰는데요. 민주당은 선거 로고송과 율동 금지를, 국민의힘은 언행을 극도로 자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사고 즉시 가용한 인력을 총동원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이틀. 실수 하나에도 승패가 갈릴 격전지 곳곳에서는 치열한 신경전이 계속됐습니다. 삼선 성동구청장 대 현역 서울시장의 격전지 서울. 공표 금지 기간 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 초접전 또는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온 가운데 오늘 서울시장 출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원호 후보가 구청장을 지낸 성동구를 찾아 오세훈 후보 등의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또 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에 이어 또 대구를 찾았습니다. 이 같은 보수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에 민주당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감옥 3인방을 역사 속으로 보내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하는 민주당에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합니다. 우리 소시민들이 일 잘하는 시장 뽑아주고 일 잘하는 구청장 뽑아주면 좋겠다. 지역별로 개성을 살린 대표 골목상권 제2의 성수동 20개 만들기를 통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제가 임기 때 성수동에 유령마을처럼 죽어가던 중공업 지역을 행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그곳이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대구를 서문시장이야말로 보수의 상징적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이명박근혜 감옥 3인방을 역사 속으로 이제 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하는 민주당 기호 1번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김대중 대통령께서 호남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운 장철민 민주당 의원,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여야 모두 선거운동 제한하는 긴급 지시를 내렸는데 장 의원님 지역과 좀 가까운 곳이어서요. 상황이 파악됐습니까? 일단 지금 뭐 사망자가 워낙 많이 나온 예. 상황이라서 일단 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요. 유가족께 또 많은 위로를 전하고요. 저희 특히 대전에서 그 안전공업 화재 참사도 얼마 되지 않은 예. 상황이라서 우리 대전 시민들께서 느끼는 충격과 그런 이 마음 아픔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선거 유세 활동을 좀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고 우리 이웃들의 아픔을 좀 치유하는 그런 이 시간을 좀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선거가 오늘과 내일 단 이틀 남았는데 어쨌든 이런 불의한 사고가 발생해서 선거 유세는 조용히 진행될 것 같아요. 예, 그 사고가 수습될 때까지는 뭐 정치인들로서 아무리 뭐 선거가 지금 경쟁이 심하다 하더라도 애도할 건 또 애도하고 사고 수습해야 될 건 수습해야 되니까 조금 자제하는 모양새로 양 정당 모두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K방산의 메카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화재가 발생한 점 잠시 짚어봤습니다. 앞서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부산에 간 것도 이례적인데 오늘은 서울을 갔습니다. 그런데 성동구 서울숲을 찾았어요. 아무래도 이 성동구가 잘 나가게 된 것이 정원호 후보만의 것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 서울숲을 만들었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원호 후보를 저격하러 간 건지 아니면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뭐 어떤 분들 표현에 의하면 예전에 박지성 선수보다 더 열심히 뛴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뭐 내부적으로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뭐 뭔가 존재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뭔가 사실 이번 선거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잊혀진 지나간 이 인물들이 소환돼서 이런 퇴행적으로 이 선거가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선거 막판에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뭐 이게 선거라는 게 항상 그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우리 지역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선거를 통해서 그런 어떤 선택들이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이 국민의힘에서 워낙 지금 이제 선거가 어렵다 보니까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악수를 끊임없이 더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제 부산에 가서는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돼지국밥을 먹었어요. 19년 전에 이 돼지국밥을 먹는 영상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나름의 그 당시 이제 화제가 크게 욕쟁이 돼가지고 할머니. 예 아직도 회자되는 좋은 캠페인 중에 하나였다고 어떤 계속 이제 입에 오르게 되는데 아마 그런 장면들도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밥 잘 먹고 일 열심히 해라 경제 살려라 아마 이런 멘트를 그 욕쟁이 할머니가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아마 그런 여러 가지 향수들을 좀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사후적으로 좀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서울시를 한정해서 보자 그러면 앞서서 MB가 방문한 서울숲도 당시 이제 민주당이 반대를 했었지만 지금은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서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고 서울의 명소가 된 장소 중에 하나고요. 뭐 청계천 복개 사업 뭐 워낙 유명한 일화고요. 예를 들면 또 서울시 버스 환승 체계를 만든 것도 당시 이명박 시장이었던 걸 생각해 보면 사후적으로 굉장히 일을 잘했던 시장으로서 평가를 MB가 지금 받고 있고 아마 그런 면에서는 일을 잘했던 시장으로서는 아마 전무후무한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환기시켜주면서 일을 잘했던 이명박 전 시장이 현 시장인 이제 오세훈 시장 후보에게 뭔가 좀 내가 인정하는 후보다라는 인상을 좀 주고 싶었던 것 같고 또 정원우 후보가 그 성동구의 치적을 본인의 거의 유일한 치적으로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는 사실 MB가 깔아놓은 발판 위에서 이루어진 거다라는 인상을 아마 유권자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돼지국밥 먹는 장면을 보여드렸는데 그 옆에 보면 부산 북갑에 출마한 박민식 후보가 자기 지역구도 아닌데 달려갔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러 달려갔는데 거기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민식 후보에게 나쁜 사람을 꼭 이겨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나쁜 사람이 누구냐를 두고 좀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뭐 지금 상황으로 보면 한동훈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박민식 네. 후보 측 주장이고 한동훈 후보 그러니까요. 측에서는 민주당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 지금 사실 박민식 후보 측 주장이라고 한 게 결국 국민의힘과 뭐 지금 이명박 그 옆에 있었던 박민식 후보가 했었던 이야기니까 뭐 그거를 뭐 이게 누구냐라는 걸 해석 논쟁을 벌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다만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이명박 박근혜를 소환하면서 뭐 지금 뭐 윤어게인 그에 국민의힘이 빠져 있기도 한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나머지 지금 주목되고 있는 북갑이나 몇 군데 선거를 제외하면 거의 선거를 다 포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저희 충청도나 뭐 다른 지역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이런 어떤 캠페인 방식 자체가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몰려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수를 자꾸 내는 건데 결국은 이 뭐 누가 이 나쁜 사람이냐라는 논쟁도 결국 이 한동훈과 박민식 후보 사이에서의 그런 갈등을 보여주는 그런 단초인 거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선거 막판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최대 격전지인 서울을 짚어보고 있는데 어제 정원호 후보가 우형찬 양천구청장 후보와 함께 유세하는 도중에 논란의 장면이 발생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아우 잘 웃네요. 아유 이게 100만 불짜리네. 아프겠네요. 오셨어요? 오이고 밥도 안 가리고. 아이고 야. 뽀뽀 한 번. 뽀뽀. 잘 웃네. 예. 잘 웃어 좋네. 네. 당사자인 우형찬 양천구청장 후보 논란이 불거지자 부주의하고 경솔한 언행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과했고 동행했던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도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양천구청장 후보의 돌발 행동이 있었으나 현장에서 저희 캠프와 또 저희가 대처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대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우형찬 양천구청장 후보가 그런 행동을 할 때
정원호 후보는 그냥 웃고 있었습니다. 문제의식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점잖게 제지해야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제 유세 중에 불거진 우영찬 민주당 양천구청장 후보의 뽀뽀 강요 논란. 국민의힘은 오빠 강요하더니 이번엔 아기에게 뽀뽀를 강요했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실수로 넘어갈 일이 아닌 것이,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와 당시 정청래 대표가 부산 북갑에 내려가서 당시에도 어린 아이에게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강요를 했던 장면 때문에 굉장히 많이 국민들께서 불편해하셨고, 저 역시도 딱 조만한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거 기분이 확 나쁘더라고요. 사실 만약에 저희 지역에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저랬더라도 저는 면전에서 뭐라고 했을 것 같거든요, 후보에게. 요새는 아이 키우는 부모님한테 손만 줘봐도 되냐, 발만 줘봐도 되냐 물어보고 손도 만지고 발도 만지고, 심지어는 이제 사탕 같은 걸 전달해 줄 때도 부모님께 여쭤보고 전달할 만큼 지금은 그런 것들을 잘 자제하는 분위기인데, 아마 전혀 그런 어떤 경각심 같은 것들이 없었던 것 같고, 오세훈 시장께서도 말씀을 잘 하신 대로 정원 후보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었어야죠. 얼마 전까지 그 오빠 논란으로 민주당이 굉장히 많이 문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저기에 대해서 이렇다 할 문제의식도 못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뒤에 있는 그 여성 대변인께서 이렇게 제지를 했던, 저거는 캠프도 부끄러워야 될 일이지만 저 현장에서 바로 옆에서 저 얘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었던 정원호 후보가 정말 부끄러워야 될 일인 겁니다. 예. 한번 뽀뽀해봐 이렇게 아기에게 얘기하는 이 장면을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있는 여성 대변인이 좀 만류하는 장면도 포착이 되긴 했어요. 근데 오세훈 후보는 정원호 후보가 말렸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정원호 후보는 현장에서 정확하게 듣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분명하게 잘못한 부분이 있고, 그 아이나 특히나 이제 부모에게 분명하게 배려해야죠. 상황을 분명하게 잘 판단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사자도 정원호 후보도 이 사과 유감 표명을 했지만 분명하게 잘못한 것이 맞고, 앞으로는 그런 어떤 이 시민들을 대할 때 훨씬 더 조심해야 됩니다. 방금 김재석 의원 얘기한 것처럼 저희도 지역에서 유권자들을 만날 때 특히 아이들과 관련돼서는 정말로 작은 행동 하나 조심해야만 하거든요. 이 부모님들이, 저도 사실은 제 아이가 다른 분들을 마주치거나 할 때 굉장히 조심하게 되는데, 우리 시민들과 아이들을 대할 때도 당연히 그래야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를 이미 하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더 조심해야 됩니다. 예, 뽀뽀 논란에 대해서 정원호 후보도 유감을 표했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개혁신당 쪽에서 정원호 후보의 칸쿤 출장 동행인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일단 그 채용이 불투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제 다급, 나급, 각급으로 이렇게 성동구청 내에서 쭉 재채용의 형태로 이제 승진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채용 공고랄지 이런 것들이 좀 불투명하다는 문제 제기를 김정철 후보가 하게 된 건데요. 사실 저도 일전에 검토를 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이 내용의 본질은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직원이 이렇다 할 어떤 업무적인 성과를 거두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성동구청 내에서 가급이라고 하는 사실 굉장히 높은 직급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공무원 생활을 하셨던 분들, 공직에서 있었던 분들은 그 가급이라고 하는 자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고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 자리인지를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런 어떤 특별한 업무 성과라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람이 가급으로 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저는 갖고 있고요. 게다가 제가 그 칸쿤 출장 의혹을 애초에 처음 제기할 때에도 그 직원이 왜 그 성동구청 내에서도 이례적으로 파격 승진들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서 성별까지도 바뀐 상태에서 칸쿤 출장을 가니까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내부 제보를 통해서 제가 이 문제를 파헤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파격 승진을 하게 된 그 어떤 직원의 승진 과정이 굉장히 불투명하고 사실 납득하기 어렵고 불공정 이슈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김정철 후보가 해당 이슈를 제기한 걸로 제가 보입니다. 예.
정원호 후보와 칸쿤 출장에 동행했던 그 공무원의 채용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의혹을 개혁신당에서 제기한 건데 반론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저희도 뭐 보좌진을 채용해도 그 국회 홈페이지에 보좌진 채용 공고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다 채용 공고를 올리지는 않거든요. 정무직 공직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채용 공고가 뭐 법적으로 정확하게 뭐 저 케이스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김재섭 의원이나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저희 보좌관이나 선임비서관을 채용할 때 뭐 이게 무슨 뭐 딱히 무슨 비리가 있는 게 아니라 또 여러 이 정무직 공직자에 관련돼서 아니면 함께 일하는 어떤 우리의 팀을 만드는 그런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채용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게 꼭 무슨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가 올라 있지 않기 때문에 비리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억지죠. 실제로 여러 개방직 관련돼서는 뭐 이 구청에서 특히 구청장과 함께 일하는 그런 어떤 이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재량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렇게 홈페이지에 공고 하나 없었다라는 걸로 정말로 억지 흠집내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정원호 후보의 추가 해명이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 부산 북갑으로 가보겠습니다. 막판 세결집을 위해서 어머니와 아내, 이모까지 가족들이 총출동한 모습인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응원 머리띠를 하고 시장에 인사를 다니는 배우자 하정우 후보 유세에는 이모까지 나섰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아버지 따라서 양계장을 하시게 되는데 이모가 저희를 돌봐주면서 그렇게 삼남매가 자랐습니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지난달 21일 90대 노모가 직접 삭발을 해주기도 했죠. 어머니께서 우리 박민식 후보의 머리를 직접 잘라주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후보의 배우자는 북극곰이 아닌 북구곰 인형 팔까지 쓰고 춤을 추는 등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울고 싶은 사람인데 아유, 윤석열한테도 그리 당하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걱정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과열되면서 지난 주말에는 바로 이 영상이 논란이 됐습니다. 업스테이지 해명이 좀 아쉬웠어요. 시간을 줘야 해요. 아닙니까 시간을. 잠깐만요, 주주예요. 네, 알았어요. NHN 주주인데. 이거랑 NHN 하시면서. 한동훈 후보는 이 영상에 대해 시민이 물어보면 답을 해줘야지 면전에서 무시하고 화내는 건 정치인의 태도가 아니라고 비판했고 하정우 후보는 자신에게 질문한 유튜버가 한동훈 지지자이고 시민을 때렸다며 팬클럽 관리 좀 잘하라고 SNS에 올렸습니다. 이후 이 해당 유튜버는 그 시민이 바로 하정우 지지자이고 욕설과 함께 자신을 먼저 때렸다며 해당 영상을 올리는 등 지지자 간 충돌까지 이어진 상황입니다. 네, 엄마의 이모의 아내까지 가족이 총출동하는 가운데 네거티브도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하정우 후보가 업스테이 주식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시민에게 좀 화를 내는 듯한 영상이 공개된 건데 어떤 내용으로 보이십니까? 네, 뭐 하정우 후보 입장에서는 계속 똑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일일이 해명을 해야 하다 보니까 짜증이 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유권자랑 특히 지역 유권자랑 저렇게 말다툼하듯이 그리고 훈계하듯이 하는 거는 애초에 국회의원 출마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너무나 명확한 그냥 한 장면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물론 본인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죠.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 해명할 게 많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문제 제기를 하는 유권자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고압적인 태도로 왜 나한테 와서 이 문제를 따지냐고 하는 거는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심각한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번을 물어보시든 몇 번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후보의 위치라는 것이고 아니 본인이 떳떳하면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는 해명을 하면 되는 것이지 유권자랑 싸워서 뭘 얻겠다고 저런 식으로 싸우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고 하정우 후보에 대한 어떤 자질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특히 이 장면도 하정우 후보는 아직 뭐 선거 뛰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할 준비는 안 돼 있는 분이구나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됐습니다. 예, 이 영상이 공개된 후에 하정우 후보 측에서는 좀 지지자 간 충돌 영상까지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렇게 쇼츠나 이렇게 짧은 영상만 보면 악의적인 편집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정말로 그냥 지역 주민인지 아니면 저런 악의적인 영상을 만들기 위한 의도로 접근해서 뭔가 일부러 갈등을 만들어서 이제 저런 상황을 조성한 것인지는 저는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아마도 하정우 후보도 그냥 일반 유권자 시민이 이런 어떤 질문을 하고 했다면 아마 김재수 후보는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충분하게 소명하고 차분하게 대응했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훨씬 클 것 같습니다. 그게 정상이고요. 아마도 이런 어떤 악의적인 영상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어떤 상황들이 조성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더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저렇게 이 다른 시민들과 뭔가 이제 폭력적인 상황까지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렇게 지금 선거판을 망가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오히려 하정우 캠프에서 후보가 또 이 문제 제기를 그렇게 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합리적인 이 생각인 것 같고요. 하정우 후보도 당연히 유권자 소중하지 않은 후보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선거 과정이라고 하는 게 유권자들이 이야기를 듣고 또 충분히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일들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가지고 하정우 후보의 자질을 문제 삼는 게 악의적인 정치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예, 원래는 이제 가족들이 선거운동해주는 훈훈한 이야기를 하려다가 이 논란이 펴져서 저희가 영상을 같이 보여드렸는데, 그럼 이번 논란이 어떤 선거 구도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막판에 아직 누구를 찍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영향을 줄 수 있죠. 특히 저렇게 뭔가 유권자랑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 이 양반이, 이 사람이 나를 대표할 수 있는, 나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에서 나를 대신해서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막판에 누구를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유의미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3분할 화면을 통해서 이 세 후보의 지지 유세 장면도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옹호한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으로 전북도지사 선거판은 또 한 번 불꽃이 튀었는데요. 오늘 유세 현장에서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유세 차량의 이동을 막기 위해서였을까요? 이원택 민주당 후보 측의 선거운동원이 김관영 무소속 후보의 유세 차량 아래에 들어눕는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네,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실시된 여론조사가 상반된 게 나와서 양 진영이 더욱 민감한 상황인데, 송영길 인천 연수갑 후보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 편에 선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 조민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뭐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돼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 함께할 사람들. 김관영도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제가 당선되면 정청래 대표가 저는 사퇴해야지 맞다고 보는데 그분이 뭐 사퇴할지 안 할지는 본인이 모르겠어요. 송영길 전 대표의 개인 의견이고 명백한 사실은 등급을 살펴한 이번 행위에 대한 당의 정당한 조치였다. 네, 전북도지사 선거가 매우 치열한 건 알겠는데 유세차 아래에 왜 들어간 거죠?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네, 갈등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전북도지사 선거판이 저렇게 조금 난잡해지는 게 굉장히 안타깝기는 합니다. 뭐 방금 송영길 대표 관련된 이야기도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 전북이 뭐 워낙 저희 민주당의 우호적인 지역이 있고 또 이 유권자들이 지금 굉장히 이 후보 간 치열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굉장히 감정적이 됐나 봅니다. 저런 부분들을 그래도 이 양 캠프에서 조금 많이 자제시키고 어떻게 좀 아름다운 경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해 나가는 게 후보들 입장에서도 바람직하고 전북 이 도 전체를 위해서도 훨씬 바람직해 보입니다. 저런 부분들은 이 후보들이 조금 자제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른바 무소속 돌풍이 불고 있는 이 전북도지사 선거를 정청래 대표가 가장 신경 쓰고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부산북갑, 네, 한동훈 전 대표를 가장 신경 쓰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북갑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전북지사 관련해서는 이게 단순히 어떤 민주당 후보 한 분과 무소속 후보 한 분의 경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 저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명청 갈등의 단면으로서 지금 전북지사 선거가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냥 뭐 후보 간의 대결 이렇게를 훨씬 초월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김관영 후보가 직접 이야기한 대로
만약에 김관영 후보가 사실 본인 입장에서 억울하게 컷오프가 되고 만약에 살아 돌아간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공천을 잘못한 거고 도민들이 평가하기에도 이거는 좀 무리한 컷오프였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정청래 대표에게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번에 몇몇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픽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들이 좀 있는가 하면 이른바 명픽이라고 볼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 픽이라고 볼 수 있는 몇 개 이제 지역들도 좀 있는데 아마 여기에 성패에 따라서 민주당의 갈등 구조 내지는 뭐 개파 싸움 같은 것들이 지선 이후에 훨씬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 아직까지는 선거라는 것 때문에 물밑에서 있는 그리고 치열하게 막 올라오고 있는 이것들이 그냥 잠재되어 있을 뿐이지 아마 이후에 이런 몇 개의 선거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어떤 갈등들이 결정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관영 후보는 오늘 인터뷰에서 내가 당선되면 정청래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사실상 송영길 전 대표도 김관영 후보 편에 선 거잖아요. 이 상황 민주당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송영길 대표는 말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잘못하신 거죠. 실제로 지금 저희 후보는 이원택 후보입니다. 근데 좀 즉흥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진 않아서요. 이원택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당역을 모으는 게 너무 당연한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이 지방선거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 평가들이 실제로 저희 전당대회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불출될 수도 있죠. 그런 어떤 우리 전북에 있는 당원들이나 도민들께서 그 평가를 가지고 또 다른 반응들을 하실 수도 있고요. 다만 지금 전쟁 중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틀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후보의 힘을 빼는 그런 이 발언이 당내에서 나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어느 정도는 뭐 지금의 이제 정청래 대표와 관련된 부분, 뭐 앞으로 전당대회 과정에 대한 그런 이 밑에 갈등 요인들이 깔려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기는 하지만 지금 이틀 남은 상황에서 그런 이 우리 후보의 힘을 빼는 발언들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우리는 지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민주당에서 우리 민주당의 이름을 달고 나온 후보들을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저희 정당인으로서의 자세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지금 이 다른 우리 이 국회의원들 우리 동지들이 다 열심히 이 이원택 후보뿐만 아니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평택 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치겠어. 말 안 들어. 말 안 들어. 민주다. 말 어떻게 좀 해봐요. 말에 부인말 따르면 뭐 3대 복이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구하는 어떤 정치적인 지향점이 계속 힘을 받아서 진행될 수 있느냐. 민주당 김용남,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서로 상대에게 가짜 민주당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혹시나 했던 보수 진영 단일화는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보수 목소리를 하나 모으라는 황 후보께서 목숨 걸고 단식하시면서 막고자 했던 게 여당의 독단적 개헌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황교안 후보의 현수막을 한번 보시죠. 또 지난주 입국한 부정선거 음모론자의 발언과 함께 봐도 이 보수 단일화 문턱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I'd like to, as I'm here, share some big picture things about what is going on around the world and also address issues that are here. 한미 부정선거 공동조사단 We Go Together 사진은 모스탄 대사, 더글라스 프랭크 박사, 한국에 오신 분들입니다. 네, 경기 평택을 판세 여전히 안개 속인데 지난주에 황교안 후보가 잠깐만 사전 투표하지 말고 기다려봐 이유가 있어 이렇게 공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본투표 직전에 극적인 보수 단일화를 이루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 이 현수막을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유이동 후보가 그 황교안 후보랑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큰 어떤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지율을 산술적으로 더하면 좀 승산이 있다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마 황교안 후보의 그 득표율이라는 것은 막상 표를 열어보면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보다는 낮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이제 황교안 후보가 내세우는
주요 어떤 아젠다라고 하는 것이 부정선거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 부정선거라는 거는 몇 차례 대법원에서 아니라고 대법원에서 밝혀졌고 몇 차례 이것이 허위라는 주장이 밝혀졌는데 새삼 저 아젠다를 들고 나와서 선거를 튀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부정선거인데 왜 선거에 출마합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음모론을 기반으로 한 황교안 후보가 어떤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유이동 후보와 단일화를 했을 때 유이동 후보가 가지고 있는 선명성 그리고 중도 보수로서의 어떤 그다음에 중진으로서의 무게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조국혁신당이나 아니면은 민주당이나 평택을 해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지만은 사실 저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무게감이 있고 중진이고 지역을 잘 알고 있는 후보인 유이동 후보가 최종적으로 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유이동 후보에게 네. 승산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모스탄 교수가 갑자기 입국을 한 거예요. 인터뷰까지 하고 있어요. 아마 유이동 후보에게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일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옆에서나 주변에서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면 보수 단일화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또 다시 부정선거론을 띄우면서 보수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 파괴 세력이라는 어떤 그런 인상을 우리 평택을 유권자들에게 주는 효과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평택에서 지금 이 보궐선거를 바라보고 계시는 유권자들이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이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될 거냐, 조국 후보가 될 거냐 이것만 이 마지막 남은 어떤 선택지다라고 받아들이실 그럴 개연성이 훨씬 커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선거가 그렇게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특히나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평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지도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민주당에서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아마 마지막 승자는 너무 당연히 우리 김용남 후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 서로 내가 진짜 민주당이고 너가 가짜 민주당이다 이렇게 적통 논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난 토론회를 보면 선거 끝나고 다시 안 볼 사람 같다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 후보,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은 후보에게 가짜 민주당 후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냥 정치 공세를 위한 거죠. 누가 봐도 기호 1번을 달고 우리 민주당에서 김용남 후보가 뛰고 있는 거니까요. 다만 이제 조국 이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이 선거가 아니라 그 이후에 뭔가 대권을 뛴다든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뭔가 이후의 행보를 고려하면서 우리 민주당과 합치길 좀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후의 행보 같은 것들을 생각하니까 실제로 이제 저런 종류의 이제 발언들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지금 어떻게 보면 조국 혁신당이 조국 후보 때문에 만들어지고 이후에도 지금 이정 활동들을 거기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것만큼 조국 혁신당의 어떻게 보면 좀 이 경쟁력 있는 다른 선명성 그 가치를 오히려 제대로 보여주는 게 조국 후보를 위해서도 당 전체를 위해서도 훨씬 책임 있고 맞는 방향이 아니겠냐. 우리 진보 진영의 유권자들을 위해서도 지금 조국 후보가 조국 당이 이런 어떤 역할들을 해야 원내에서나 대한민국 전체에서 더 바람직합니다. 예. 내가 더 민주당의 적통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렇게 오히려 더 차별성과 경쟁력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나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더 바람직했는데 오히려 너무 작은 싸움에 매몰되다 보니까 김용남 후보와의 감정 싸움에 매몰되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좀 이상한 논쟁으로 빠져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선거 전에는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에게 우리 같이 갑시다, 합당하자고 러브콜까지 보낸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두 후보 간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서요. 선거 후에도 합당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미 합당이 한번 사실 실패한 것도 있고 앞서서 이야기한 제가 민주당 내에 내지는 범진보 계열 내에 계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 평택 을에서도 표면화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른바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민주당 내 일부 세력이 있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친문 세력이라고 부르는 과거 민주당의 적자라고 불릴 수 있는 분들의 세력이 한 꼭지가 있는 건데 누가 봐도 이제 친문 세력으로서의 상징성이 있는 사람은 조국 후보고 그다음에 김용남 후보만 해도 사실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이 없었으면 민주당에서 활동할 수 없을 후보였기 때문에 어떤 뉴 이재명의 상징을 잘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보이는데 그 두 후보가 지금 평택을이라는 지역에서 맞붙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앞서서 전북과 마찬가지로 평택을 역시도 민주당이 지방선거 이후에 겪어야 될 당내 갈등 내지는 진영 내 갈등을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역구 중에 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틀 남은 지방선거 어떤 변수가 있을지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